네, 종목을 제대로 알고 투자하는 알투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의 종목을 집중 분석해 볼 텐데요.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하는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한타증권 파이낸서버 강남점의 한성혁 과장 나와 계십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준비해 오신 관련 기사 보고 저희가 또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미국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 설치가 사상 최대치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 체크를 해볼게요. 네, 일반 기업의 태양광 풍력 발전 전기 수요가 40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ESS 설치 규모도 2020년보다 약 6배가량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에너지 분야의 탄소 제로를 위해서 지금 이거는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미국에서 지금 친환경 에너지 성장 속도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바이든 정부에서의 그 인프라 투자 법안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게 이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의 전환이잖아요. 그렇게 되고 최근에 이제 계속 시장이 워낙 순환매가 좀 빨리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를 계속 쫓아다니는 매매보다는 내년도 시장에서 굉장히 우리가 부각을 받을 수가 있고 올해보다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좀 최근에 고르고 있는데 기사에서 보셨듯이 S&P 글로벌에서 나온 신규 보고서 내용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에서의 그 태양력과 풍력 성장이 내년도에 사상 최고를 기록을 할 거라고 지금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의 인센티브가 커지고 있고 민간 수요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꼽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2035년까지 에너지 섹터 100%를 탈탄소화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총 전기 생산량이 약 1200기가와트 정도라고 좀 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 내년도 풍력 발전량이 27기가와트까지도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총 필요한 그 생산량은 1200기가와트인데 그중에서 한 27기가와트 정도까지밖에 지금 증가가 안 되는 거니까 앞으로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거죠. 룸 자체가.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논란도 있었죠. 유럽에서는 바람이 불지 않아서 해상 풍력 에너지가 효율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네. 사실 이거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또 이 지역에 역대급으로 바람이 많이 불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단편적인 기간을 가지고 효율이 좋으니 나쁘니 이렇게 따지는 거는 사실 그동안 기존에 있었던 그 기득권 세력에서 만들어내는 이 반대 논리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유럽에서는 오히려 해상 풍력을 더 짓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죠. 더 많이 짓겠다라고 좀 하고 있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풍력이나 태양광, 수소 에너지들 이 그린 에너지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금융시장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그 신재생 에너지하고 화석 연료의 그 대출 규모랑 대출 금액을 좀 비교를 해보면 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대출 규모는 한 200% 이상이 좀 증가를 하고 있고 대출 금리 역시 한 24%가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화석 연료 쪽으로 들어가는 대출 규모는 한 30%가 감소를 했고 금리는 한 38%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도 이처럼 화석 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쪽으로 투자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자금의 쏠림 현상이 이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 정부마다 탈탄소와 관련된 정책들이 강화가 되고 있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신재생에너지의 기술도 그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석 연료 쪽은 그동안 이제 탄소세와 같은 이제 세금과 같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붙게 되는 거고 신재생에너지 쪽에서는 각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시에 이제 발전 단가가 굉장히 좀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도 이런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투자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커진다는 부분을. 그러면 올해 사실 풍력 쪽이 그렇게 큰 시세는 내지는 못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내년도를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쪽을 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재생, 친환경 이쪽 시장 성장에 대해 의구심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국내 풍력 에너지 경쟁력은 또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은 이제 일단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상 풍력을 활용하기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남의
앞바다 정도랑 남해 일부에만 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동해 쪽이 서해 쪽보다 훨씬 넓은 지역이고 잠재력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이 동해 쪽이 이 발전단지 조성에 굉장히 유리한 이 기반 시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해 쪽으로 만약에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 원재료비가 많이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 공급 부족 현상을 좀 부품단에서 좀 이렇게 나타나긴 했지만 네.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부터는 풍력 관련 업체들 잘 보시면 내년도에 아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분야입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이제 풍력 섹터를 주목하자라고 범위를 좁혀 주셨는데요. 시장에 알려져 있는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관련 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풍력과 태양광 두 섹터가 있습니다. CS 베어링, CS 윈드, 삼강 M&T, 뭐 하나솔루션, OCI 등등을 꼽을 수가 있는데 풍력이라고 힌트를 주셨으니까 네, 좁혀집니다. 어떤 종목이 있죠? 탑픽 종목으로는 이제 삼강 M&T를 골라봤어요. 이번에 네. SK그룹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되는 공시가 좀 나오기도 했죠. 이 SK 에코플랜트가 구주주 물량을 일부를 인수를 하고 유상증자, 전환사채 투자로 삼강 M&T의 1대 주주로 좀 올라섰습니다. 이번에 최대 주주 변경이 삼강 M&T 입장에서도 커다란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SK 에코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뭐 해상풍력, 수소 그리고 폐기물 사업을 3대 성장 동력을 삼고 이걸 굉장히 크게 육성을 하겠다는 의지를 좀 내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SK의 이러한 계획은 이게 국내용이 아니에요. 국내용이 아니고 글로벌 해외 시장을 겨냥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삼강 M&T가 그 선본장 역할을 좀 하게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상풍력 밸류체인에서는 공급 부족이 굉장히 심한 이 하부 구조물의 제조 기술을 확보하면서 SK 그룹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린 수소 사업과의 그런 시너지 효과도 분명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삼강 M&T 입장에서도 해외 시장에 본격적인 공략을 위해서 시설 투자에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이번 증자대금으로 확보한 5천억을 투자를 해서 기존에 28만 평 정도의 규모의 부지였다라고 하면 앞으로 50만 평 규모로 해상풍력 생산 기지를 추가로 이제 설치를 할 거고요. 증설이 한 2024년 상반기 정도에 마무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최대 매출이 한 1조 원 정도 사이즈거든요. 네. 증설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3조 원 정도 사이즈로 크게 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워낙 뭐 대만, 일본, 호주, 미국까지 해상 풍력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하부 구조물을 삼강 M&T 수준으로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증설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바로바로 수주로 좀 이어지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시장이 워낙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하부구조물이라는 게 이게 정형화된 디자인으로 뭐 붕어빵 찍어내듯이 뚝딱뚝딱 찍어낼 수가 없거든요. 이게 터빈마다 이게 사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맞춤형 제작이 필요한 거고 그 또 굉장히 크잖아요. 하부 구조물이 뭐 몇십 미터 이상 굉장히 큰데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설비 부지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풍력 타워를 설치하면 이거 뭐 1, 2년 쓸 게 아니라 최소한 2, 30년을 써야 되기 때문에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거 레코드라든지 고객사의 품질 요구 등을 굉장히 좀 만족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삼강 M&T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 그리고 해외 쪽으로 봤을 경우에도 상당히 경쟁력이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K그룹에서도 삼강 M&T에게 과감하게 투자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그룹과의 시너지 효과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증설 모멘텀과 더불어서 실적 추정치 등등을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낙폭이 깊었더라고요. 예, 맞아요. 네. 이게 뉴스가 나오고 네. 최대 주주가 바뀌는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차익 매물이 좀 많이 좀 흘러내려왔는데 증자로 인한 주식수 증가가 좀 부담이 된 거예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전환사채 물량이라든지 기존에 투자되었던 이제 물량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는 우려감을 작용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지고 온 이유가 이 정도 가격대부터는 충분히 가격 접근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삼강 M&T는
극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최대 규모이자 가장 신뢰성이 높은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사업장 준공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강 M&T를 접근을 할 경우에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좀 중장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장도 새롭게 완공되는 데는 2, 3년이나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 거고, 이런 부분을 봤을 경우에는 이 시장 자체가 워낙 커진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시각인 거고, 네. 시간만 들여서 우리가 조금만 기다려줄 수만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 시장에서 우리가 독보적인 위치를 좀 차지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2, 3년 동안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매수가는 막 2만 원 전후 뭐 지금 가격 되면 충분히 네. 뭐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방송 관계에서 뭐 목표가, 손절가를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네. 상강 M&T에게 시간 투자를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뭐 28,000원 그리고 손절가 18,300원을 말씀을 드리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목표가, 손절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보셨으면 큰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긴 시각으로 봐야 하는 종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한병화 연구위원도 목표 주가를 최근에 4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리포트 보셨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오늘 삼강 M&T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일단은 뭐 방송 관계상 1차 목표 주가 한상혁 과장은 28,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알투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유한타증권 파이낸스허브 강남점의 한상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